안녕하십니까. 태풍 바비가 남긴 그 여파로 오늘 밤 중부에 아주 그냥 물폭탄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장윤기 사건 핵심 증거를 없앤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 저 양반, 알고 봤더니 4년 전에 말이죠, 경찰의 날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더랍니다. 뭘로?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에 공이 지대하다는 이유로. 이거 정말 블랙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한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서울 목동 4단지입니다. 주차장 상황 뻔히 알면서 저렇게 주차를 해놓고 그냥 가버렸어. 넘어 되세요 하신 강민선님. 자, 오늘 용인 남북대로 달리는데 갑자기 작은 물체가 꾸물꾸물, 알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 가족이더라고요. 무단횡단 위험해, 안전하자 하신 김미희님. 자, 광주 서구사입니다. 어제 택시에 두고 내렸던 귀한 크루스백, 김민철 택시기사님이 그걸 돌려주러 다시 찾아오셨지 뭐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신 문수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뉴스 치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시를 왜 굳이? 자, 스타벅스 탱크데이 파문을 연상케 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네, 이번엔 고려대병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문구가 입력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카드 등록 시 진료비가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 서비스가 있는데, 가족 등록 환자 조회 생년월일 입력 예시란에 2014년 4월 16일 일시 2014-0406으로 입력하라는 문구가 기재됐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모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던 바로 그날이죠. 수학여행을 갔던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승객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큰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박 변호사님, 보통 네. 저럴 때는 2000년 1월 1일 뭐 이러지 않아요. 이게 예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기입을 하라고. 자,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자는 뜻에서 적어놓은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죠. 극우 커뮤니티 이용하는 사람들이 암호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의도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앱 개발 업체 측에서 이걸 만들었던 걸로 보이고 지금은 수정을 했다고 해요. 정상적으로 수정을 해놨겠죠. 근데 이 개발 업체가 고대병원 비롯해서 서울대, 세브란스 병원, 주요 병원에 수정했네. 수정은 했어요. 오늘자로. 저러 해놓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앱을 관리하는 회사인데, 또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본인들은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도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두 눈을 의심.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한적한 시골길, 사륜차를 쫄래쫄래 따라가는 강아지 2마리.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강아지 줄로 묶여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자, 질질 끌려가는 강아지 옆으로 다른 강아지가 안절부절 못한 채 졸졸 따라가는데, 자, 강아지들과는 전혀 달리 태평하기만 한 저 운전자. 이 바퀴에 강아지 깔리기라도 하면 매우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난 3일 오후 3시 50분경에 있었던 일인데, 이 여행을 가던 제보자가 이 사륜차 뒤에 끌려가는 강아지를 보고 너무 놀라서 차를 세워서 급히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나중에 좀 쫓아갔다고 해요. 막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이미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게, 말씀처럼 약간만 정차하거나 해도 맞아. 사고가 나거나 강아지가 깔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영상과 함께 민원 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용의자 특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고요. 다만 좀 빨리 강아지 구조받았으면 좋겠다. 저러다가 언젠가는 사고 나는 거거든요.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보 영상 보시죠. 자, 푸릇푸릇한 공원 몇 마리인지도 모를 여러 강아지들과 산책 중인 저 남성. 자,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작은 강아지 목줄을 번쩍, 마치 화풀이라도 하듯 휙휙 자, 보세요. 휙휙
흔듭니다. 이내 강아지를 내려놓더니 이놈의 강아지 새끼 얌전히 안 내놓 라고 하듯 쏘아보다가 말이죠. 다시 산책을 이어갑니다. 아유, 저렇게 할 거 왜 끌고 나왔어? 네, 제보자는 6월 17일 오전에 하남의 한 공원에서 강아지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영상 찍기 직전에 갑자기 멈춰서더니요. 손으로 내려치는 듯한 동작이 나와서 그때부터 영상을 촬영하셨다 그래요. 제보자는 사건 발생 전에 기록을 남기듯 산책하는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봤다고 하셨고요. 또 많은 강아지를 한 번에 저렇게 산책시키는 점을 볼 때 애견 관련 종사자로 또 추정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보자 또한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고 또 아끼고 애견 관련 종사자로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면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청첩장 모임 아닌 대접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사건반장 가족인 50대 여성입니다. 저희 큰딸이 오는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집안의 경사를 앞두고 딸에게 다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청첩장 모임, 이른바 청모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이 휴대전화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손가락을 토도도독 쉴 새 없이 움직이더군요. 뭐가 그리 바쁘냐고 물어보니 청모 날짜를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요즘 친구들은 그런 자리에서 뭘 먹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호프집에서 치킨 같은 거 먹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딸이 시무룩해져서는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호프집 치킨이 웬 말이냐는 거예요. 왜? 치킨이 뭐가 어때서? 호프집에서 치맥하면 딱 좋지. 엄마, 요즘은 뒤에서 말이 참 많이 나온다. 누구 청모에선 이거 먹었고 누구 청모 가서는 이거 먹었고 이런 얘기를 막 애들이 해. 아니 무슨 청첩장을 받으러 나와서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야 그럼 그 많은 친구들 막 다 파스타 사주고 그래야 되는 거니? 파스타도 그 정도면 땡큐지 엄마. 아니 스테이크 뭐 소고기 이 정도는 사야 될걸? 스테이크? 소고기? 야 결혼하느라 안 그래도 막 돈이 빠듯한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걸 어떻게 사줘? 그치. 아니 근데 뭐 요즘 문화가 그러니까 너 돈도 부족해도 사실 욕먹기 싫어서 안 할 수가 없어. 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래서 출산율이 바닥을 찍었구나 싶더군요. 기쁜 마음으로 청첩장을 주고받아야 하는 자리가 너무 계산적으로 변질된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걸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은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딸한테 그냥 맡기자는 자아예요. 어머머머 상의에 미쳤나 봐. 야, 요즘 세상에 호프집에서 치킨 뜯으면서 청첩장 뿌리는 애들이 어딨어? 그러다 얘 너 딸내미 결혼식에 아무도 안 온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약업 빠졌는데 식장 텅텅 비어서 개망신 당하느니 돼지고기라도 먹이라고 해. 동그라미. 좋습니다. 예. 예. 혼자예요. 네. 자, 다음 딸에게 그런 친구들과 상종 못하게 하라는 자아입니다. 어머머머 상의에 미쳤나 봐. 그걸 왜 고민하고 앉았어? 야, 결혼 전에 스테이크 사주고 축의금 10만 원 받고 또 뷔페까지 먹이면은 니네 뭐 자선 사업하니? 그딴 얼빠진 기집애도 오지 말라 그래. 그런 애들 없어도 일가 친척으로도 식장 꽉 찬다. X. 자, 교수님 일단. 네, 뭐 친구들하고 의를 끊을 것까지는 없지만 평생 갈 친구들은 무슨 청첩장을 주던데 스테이크를 사주고 소고기를 사줘요. 사실 파스타도 사실은 부담스럽죠. 정말 딱 치맥 정도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 나이 때는 결혼식 때 친구가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누구나 당연히. 그런데 또 지나고 나서 보면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게 더 좋은 거라서 그렇게까지 뭐 소고기와 스테이크까지 먹이면서까지 청첩장은 돌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오늘 이 사연을 보고요, 박 변호사님. 네. 야, 요즘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는 결혼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치맥도 과하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결국 얻어먹은 사람이 저걸 먹고 계산을 다 생각을 스테이크 얼마 10명을 썼으니까 얼마 썼을 것이 생각 안 합니다. 스테이크 먹든지 뭐 치킨 먹든지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저거를 스테이크, 파스타 더 좋은 거 한다 해가지고 명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다면 좀 저렴하게 한다든지 뭐 안 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해도 명확하게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이건 김하은 아나운서 의견도요? 사실 근데 이게 뭐 고정화된 문화는 아닌 것 같고 메뉴를 꼭 이렇게 뭐 소고기나 스테이크처럼 비싼 걸 사야 되는 문화로 변질이 완전히 됐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소소하게나마 이제 초대를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자리도 있으니까. 본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모임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갖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스테이크를 먹기도 했고 그냥 치맥을 먹기도 했고 너무 다양했거든요. 아, 그래서- 급을 나누셨구나, 친구들이. 아니 그걸 급을 나눈 건 아닌데 또 뭔가 상황과 그 확실히 근데 좀 친한 정도와 제가 뭐 이렇게 사회를 부탁드린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또 대접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최영진 평론가님. 예, 지금 뭐 우리 가족분들도 이런 청첩장 모임이 실제로 있냐 처음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예.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진짜요? 진짜 있어요. 이런 어. 모임이 있고요. 제가 이 문화가 절대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어느 식당에 가서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요즘은 또뭐 뒷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많고요. 이게 좀 문화처럼 잡혔어요. 그렇다고 뭐 소고기나 스테이크를 사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요즘은 모임에 나가서 이 정도는 대접을 했다라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절대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이게 지금 문화처럼 좀 고착화가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유, 세상에. 진짜 이런 게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친구들 청첩장 모임에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뭔가를 대접받다 보니까 제 결혼할 때도 그에 또 유사한 곳으로 또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문화가 실제로 지금 존재해요. 그렇군요. 예, 뭐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 하는 말이지만 기억 못 해요. 뭐 최영진 평론가 보면 스테이크, 박지훈 치킨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세상 뭐 있습니까?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쇼댕님께서 청모 참교육합시다. 라고 말씀 주셨고요. 생각보다 허영민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청첩장 문화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레시앙님께서는 나이 먹어서 친구 많으면 피곤하니까 그냥 이때부터 아예 끊으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뭔가 인생의 연륜이 느껴지는 조언이었습니다.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이 마구 주시고요. 금방 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압도적 돌파력, 비타민을 만나다. 비타민의 가치는 흡수에 달려 있으니까. 돌파하라, 하루틴. 리포좀으로 비타민의 흡수력을 높이다. 하루틴, 리포좀 비타민. 캡틴 하루틴 돌파 완료.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깨비마블에선 투자 감각이 크고 투자 실력부터 투자 안목까지 성장하니까 굴릴 때마다 풀어나길. 깨비마블, KB마블. 필요할 때 마그비 스피드가 필요할 때 액상으로 빠르게 약으로 싹 빠르게 흡수가 대한민국 판매 1위 마그비 스피드 유한양행. 경찰이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던 가해자와 마주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족이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저희가 지난주 제보로 맨 처음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친구를 흉기로 아주 잔혹하게 살해했던 경북 경산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앞서 잠깐 조금 나갔는데 새로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맞습니다. 사건 당일날 새벽인데요. CCTV가 하나 공개됐는데 편의점에 들른 뒤에 이 피의자가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알몸으로 배회하고 있고요. 지금 알몸 상태입니다. 예, 저 상태인데 경찰차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왔어. 다가오니까 급히 반대 방향으로 뛰는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 경찰차가 왜 왔냐면 편의점에 신고를 했어요. 문신을 한 남자가 피를 묻힌 채 왔고
우유 계산하고 한 거 나갔다.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신고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근데 옆에 지나가는데 그 신고 받고 지나가는데 내리거나 뭐 내려서 붙잡거나 해야 되는데 이 도망치는 가해자를 보면서도 차를 돌려 쫓긴 쫓았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고 결국 이 가해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친구들이 그 사이에 와 있었고 거실에 흥건히 고인 피해자의 피를 밟고 넘어졌고 그때 도망가려 하다가 결국 경찰한테 붙잡혔던 상황입니다. 자, 보통 이럴 때 뭐 차에서 누군가 내려서 쫓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차가 후진을 하더니 다시 지금 유턴을 해서 방향을 바꾸는 모습인데, 자, 바로 막 방금 박 변호사님이 전해주신 그 내용 때문에 유족들이 경찰의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초동 수사에 불만을 좀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도주 당시에 가해자가 뭐 전력 질주를 해서 달아난 것도 아닌데 경찰이 차에서 내려서 곧바로 뒤쫓지 않고 차를 돌려서 따라간 행동이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만약 피해자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집으로 돌아간 가해자가 뭐 흉기 같은 핵심 증거를 없앨 수도 있고. 자, 지금 딱 봤어요. 네, 보고 지금 뭐 이렇게 막 엄청 빠르게 달려가는 건 아닌데 차에서 누군가 내려서 경찰이 뒤쫓는 게 아니라 차를 좀 후진을 하면서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일단 문제 삼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를 삼은 부분이 피해자 친구들이 없었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흉기 같은 핵심 증거를 없앨 수도 있었고 또 집에 잠들어 있던 다른 친구를 해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더 심각했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 친구들 역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서 저희 제작진한테 불만을 좀 전했는데요. 자, 근데 그에 대한 경찰들의 반론도 있죠. 네, 오히려 경찰은 거리에서 마주쳤을 당시에는 살인사건 피의자인 줄도 몰랐고 차를 돌려서 쫓다가 가해자가 샛길로 빠지고 그러니까 한 명이 그걸 뒤쫓고 그 친구가 뒤쫓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예. 다른 한 명은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야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 그 이후에 살인사건 신고가 추가로 들어와서 다른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 여러 사람이 뒤엉켜 있어서 누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하느라 체포가 지연된 거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추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건 당시 그 살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이자 생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제 몸에 이제 상처가 있는 걸 친구들이 먼저 알아줘서 과학수사대 분들한테 이제 검사받고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제 어깨 쪽을 물어 뜯을 때 제가 아프다 이런 기억은 있긴 한데 근데 쇄골 주변에 멍이 좀 있고 손으로 잡아뜯긴 그 자국들도 있고 이제 깨물려서 살이 파인 피나하고 그런 게 한 3-4개 또 있고 위에 입술 찢어지고 아래 입술 찢어지고 그리고 지금 왼쪽 허벅지를 잘 못 움직이는데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해자가 말이죠. 친구 A, B 2명과 함께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해자 친구 A와 B를 같이 폭행했고 특히 A에겐 흉기를 수십 번 휘둘러서 결국 A는 살해했고 친구 B는 다른 방에서 많이 몸이 또 상한 채로 발견이 됐었어요. 네. 저도 사실은 이 사건을 들었을 때 그 또 한 명의 친구는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이 다쳤잖아요. 어떻게 때리면 온몸에 다 멍이 들고 뭐 패인 상처도 있고 입술도 위아래가 다 터졌고 얼굴도 물어뜯긴 상처가 지금 여러 군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구도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표현했듯이 생존자니까 이분도 사실은 목숨이 위험한 그 그렇죠.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피해자가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것도 본인이 맞아서라기보다는 가해자가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이 친구를 괴롭혔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피해자의 친구들은 이 친구를 괴롭히는 가해자를 말리던 이 피해자가 도리어 표적이 돼서 그러니까 친구를 말리다가 더
표적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억을 이렇게 못하는 것이 뭐 다행인지 아니면 더 안 좋은 것인지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분도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걱정이 되네요. 예.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저희 제작진과 연락이 닿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살인자, 가해자의 지인인데요. 이 지인은 가해자, 살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강약 약강이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는데 갑자기 다 깼어요. 그냥 거기 있는 유리를. 소주병도 깨고 잔도 깨고 자기 집 문도 다 부수고 진짜 이유가 별로 없이 유리 조각 남았는데 저한테 들이밀고 그랬었어요. 자기가 뭐 밥 같냐 하면서 무서웠죠. 저는 걔를 좀 다룰 줄 안다 해야 되나? 걔는 거기서 막 좀 꼽히면 더 화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내일부터 이카면 니 안 본다. 그러니까 갑자기 울더라고요. 술을 먹으면 자기 친구들도 못 알아보니까 뭐 친구들도 많이 때렸고. 자, 강약 약강 그걸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해자 지인에 따르면 한 3개월 전에도 가해자에게 연락을 받고 가해자 집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취기가 오르자 가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이제 소주병, 뭐 술병 깨부수더니 내가 우스워 보이냐면서 깨진 유리 조각을 들이밀면서 위협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이런 모습을 본 건 뭐 이날뿐만은 아니었다 그래요. 술만 마시면 남의 차량을 부수기도 하고요. 친구들을 폭행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술이 들어가면 친구조차 못 알아볼 정도로 인사불성이 됐는데 강약약강이에요.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꼬리를 내리다가도 겁을 먹으면 더 거칠게 저런 행동 등을 했다는 겁니다. 사건 당시 현장으로 갔던 피해자 친구들 역시 가해자가 평소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을 했고요. 과거에도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좀 짧게 전해드렸는데 살인사건 직전에 친구들이 녹음한 음성도 실제 원본에는 차마 방송에서 내보낼 수 없을 정도로 가해자의 잔혹함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 살인 사건 직전 친구들이 녹음한 음성. 그러니까 본인의 친구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이 걱정돼서 전화를 했을 때 그 통화 상태에서 살해당하는 그 상황이 다 음성 녹음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 통화 녹취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걸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는 없어서 지난 방송에서 극히 일부만 전해드렸는데, 자, 박 변호사님, 예. 경찰이 이제 오는 16일에 저자의 어떤 신상을 공개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도 다 보셨죠? 그렇죠. 저게 지금 다 공개가 돼 있어요. 문신한 거, 온라인에 얼굴 다 공개가 되는데 저 나오죠. 저 사건도 되면 나옵니다. 5일을 유예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법은 뭐 법이지만 저 사람 아닙니까? 5일 만에 저 사람 아니라고 나옵니까? 그 맞거든요, 저 사람. SNS 들어가면 저 블러가 말끔히 걷어진 사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법에 5일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16일, 10일 날 했는데 6일에 이제 할 수가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뭐 마음의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달라집니까? 얼굴이 바뀝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5일 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장윤기 사건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 사이에 그런 일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 좀 이런 부분은 답답합니다. 일단 유족 이 가해자를 살인 또 사체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요. 이 경찰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아니, 저런 놈 얼굴 가려주면 그게 무슨 실익이 있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고 5일 후에 얼굴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뭐 5일 후에 뭐 살이 더 찌고 뭐 바뀝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아닌 걸로 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왜 줍니까? 공익이 뭐 증폭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교토의 한 식당에서 일본어 메뉴보다 비싼 영어 메뉴판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식당 측이 두 메뉴판은 별개 음식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일본으로 여행을 간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교토의 한 식당에서 겪은 일인데,
야, 이거 영상 올라오고요, 교수님. 네. 한국, 일본 양쪽에서 지금 난립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예요. 이분이 지난 5월에 교토에 갔다고 합니다. 중국 지인이랑 같이 이제 밥을 먹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식당에는 라면을 보니까 막 4만 원 좀 넘고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좀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식당에 갔더니 미리 예약한 손님만 받는다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가까스로 이제 자리가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착석한 후에 위에 테이블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영어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돼 있는 테이블에 있는 메뉴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허. 자, 메뉴판을 보다 깜짝 놀랐다. 자,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This tool is cheaper. Price was 6. This is a scam. We can maybe just get a plate of sushi and then I think this is the cheapest. 3 sushi price. Do you have Japanese menu too? Do you understand Japanese? Just to reference, we can take in video and just want to see it. Do you know Japanese? Do you understand Japanese? A little bit, yes. Let's see. I think it looks cheaper, you know. Really? You can find someone with 500 yen. Bro, it's definitely cheaper. You don't see this on the other menu. Yeah. Do you have sushi? You Don't have sushi. See, when I asked her about sushi, she said there's no sushi on Japanese. How can they serve that price of 3 sushi to Japan? The English menu looks like they're trying to with us. The price, right? I was so shocked.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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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와우. 참 와우. 대처를 잘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일단 중요한 거 가격이 달랐다는 거 그리고 메뉴 구성이 달랐다는 거예요. 먼저 가격을 좀 살펴볼게요. 영어 메뉴판에는 참치초밥 1인분 3조각입니다. 3조각짜리 1인분이 세금 포함 약 2,000엔, 한화로 약 18,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메뉴판의 음식들 중에 가장 저렴한 편의 메뉴였어요. 어허. 그 외에 튀김은 약 2,100엔, 소고기 와규 초밥 4조각에 약 2,600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00엔대 이상의 메뉴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어 메뉴판에서 제일 저렴한 메뉴가 500엔이었고요. 튀김류는 약 800에서 900엔. 아까 영어 메뉴에서는 2,100엔 정도였는데 차이가 꽤 크죠. 그 외에 어허. 1,000엔대의 선택지가 좀 다양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메뉴판에 있던 초밥 메뉴가 일본어 메뉴판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메뉴 표기 형식, 음식 구성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네.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어떠십니까? 초밥이 좀 먹고 싶긴 한데 차이가 난다는 게 납득을 좀 하기 어렵거든요. 이 메뉴판이 왜 다를까요? 일본 사람 먹는 거하고 외국인 먹는 게 다르나요?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말이죠. 이 해당 유튜버 분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들려주시더군요. 예,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경고장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일본 식당에서 저한테 협박 메일이 왔거든요. 심각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하는 내용이 확인되어 서신을 보냅니다. 여행 블로거가 음식을 먹고 경험한 걸 그냥 그대로 내보냈을 뿐인데 갑자기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외국인들한테는 비싼 메뉴를 보여주고 일본인한테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거는 우리는 이중 가격제가 아니고 메뉴판이 다를 뿐이다 약간 이런 논리잖아요. 그게 뭐가 다르냐고 제 말은 둘 중에 골라서 주문하시면 이렇게 고지를 했어야죠. 그치, 이제 딱 2개를 놓고 그렇죠. 금도끼가 좋아, 은도끼가 뭐 이런 거 했어야죠. 그렇죠. 다 나와야죠. 그래. 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협박성 경고장 내용 증명을 지금 받았어요. 메일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아이 메뉴가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가격이 다를 거 아니냐. 별개의 음식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착수하겠다. 그래서 좀 없애라. 동영 영상 만드는 거 없애라. 또 이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SNS에 대대적으로 뉴스화될 예정이다. 지금 한국 언론에서 밝혔어요. 뉴스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바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내니까 사실은 이 두 메뉴판을 다르게 제공하는 거 맞지 않냐? 왜 같이 제공해가지고 선택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유튜버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식당 측에서는 더 이상 연락 온 것은 없다고 해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어 메뉴판과 영어 메뉴판에 그 음식이 다르지 않냐라고 저 사람들은 지금 주장을 하지만 아니 다른 거 오케이. 아니 그러면 다 깔아놓고 내가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보장해줘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렴한 메뉴를 먹을 수 있는 기회조차 못 받은 거니까 이제 거기에 문제인 거고요.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이 게시 이틀 만에 조회수 90만 회 이상, 댓글 3,000개 이상이 달렸는데 이게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설전으로 좀 번지는 양상입니다. 영상을 본 한국 누리꾼은요. 해당 식당의 지도 어플에 비판적인 후기를 지금 계속해서 남기고 있고요. 식당 측은 국적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과다른 리뷰 게시와 괴롭힘 좀 중단해달라. 이런 지금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그 해당 영상에는요.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찾아와서 이 비난 댓글을 달고 있는데 이들은 영상 그 내용에 대해서 심각한 허위 사실이다. 다신 일본에 오지 마라 등으로 비판하면서 일본어 메뉴는 1인, 영어 메뉴는 2인 기준으로 표기한 것을 두고 이중 가격이 아니냐라면서 거세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해당 식당 측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서로 다른 메뉴판을 아무래도 저렇게 준 부분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영어 메뉴판 음식들이 일본어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가격대의 요리들이 담겨 있다는 점, 이 점들을 식당 측에서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제작진이 식당 측에 좀 입장을 듣기 위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만 현재 회신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이 해당 영상에 한 일본인 야키니쿠 이 불고기집 사장님이 직접 댓글을 달았는데 같은 일 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하다. 모두 저렇게 하진 않는다. 우리 가게는 메뉴도 가격도 하나. 어느 나라 손님이든 소중하다. 똑같이 대한다라고 했어요. 아, 이게 정답이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오늘은 한 여성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장님의 제보입니다. 네, 이 사장님은 은평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사장님께서 몸이 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하루 출근을 못하고 직원 혼자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예약한 손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손님은 다른 매장에서 이미 붙임머리를 하고 있었고 이날 이제 제거한 후에 붙임머리를 새로 시술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먼저 제일 길고 비싼 머리를 붙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거. 네, 직원이 그렇게 하면 좀 너무 비쌀 것 같으니까 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길이를 섞어드릴까요? 물어봤더니 아니 괜찮아요 라고 얘기해서 제일 비싼 걸로 이제 시술했습니다. 이야. 5시간 넘게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마무리를 남겨놓고 이 손님이 저 화장실 좀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비밀번호가 뭐냐, 휴지는 있냐, 이거 그냥 매장 슬리퍼 신고 갔다 와도 되냐라고 물어보더니 화장실 갔습니다. 자, 붙임머리 60만 원. 자, 그런데 잠시 뒤 몸이 아파 쉬고 있던 가게 사장님한테 직원의 다급한 전화 한 통이 띠르릉 직접 들어보시죠. 그날 아파서 쉬고 있었는데 내 직원이 원장님 통화 가능하세요? 이러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고객님이 10분 전에 화장실을 간다고 갔는데 네, 안 오거든요? 나가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꺼놨어요. 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도망간 것 같아요. 제가 CCTV를 돌려보니까 도망간 게 확인이 됐고 카메라 보고 오고 뛰어서 나가시더라고요.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너 수고했어 약간 이런 느낌도 받았고. 튀었습니다. 네, 그냥 아무것도 안 내고 그대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완전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가게로 달려가서 CCTV부터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의 손님이 직원에게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휴지까지 받아들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그런데 이 손님이 가게를 나서면서 출입문 밖에 설치된 CCTV를 한 차례 쳐다보는 모습도 목격이 됐습니다. 24시간 지금 나가서
CCTV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죠. 24시간 녹화 중이라는 웃었어. 문구가 지금 저 입꼬리 올라간 모습 보이시죠? 저 CCTV에 심지어 24시간 녹화 중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기 때문에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보자가 느끼기에 손님이 CCTV를 보면서 웃는 것처럼 보였고 마치 좀 일부러 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께서 지금 사장님이 더 괘씸한 거는 처음 본 사이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좀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면 일단 사장인 제보자하고 해당 손님은 온라인 메신저로 예약 일정을 조율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예약금 5만 원을 요청하니까 손님이 일단 4만 원만 보내도 되냐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오후 3시 이후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뭔가 좀 의심을 했겠지만 이 손님은요. 2년 전에도 해당 미용실에서 붙임머리 시술을 받고 갔던 재방문 손님이었던 겁니다. 2년 전에 방문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이번에도 온라인 예약 과정에서 이름과 연락처를 모두 남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보자는 뭐 별다른 의심하지 않고 손님의 요청대로 이 예약금 4만 원만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손님 자신의 신상 정보가 모두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5시간 동안 시술을 받은 뒤 60만 원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주를 한 겁니다. CCTV를 보면서 씩 웃었던 것보다 더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작정하고 왔다. 어떻게 해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어떻게 신발까지 가져갈 생각까지 했는지 이거는 작정하지 않고서 할 수 있나 해서 가방도 봤더니 뭐 비싼 가방은 아니었고 안에 보니까 하단 내역 영수증 있었고 현금이 1,000원 있고 블루투스가 있는데 이게 비싼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니더라고요. 에어 짝퉁이랑 흰색 슬리퍼 이렇게 들고 간 상태여가지고 차라리 이거 돈도 안 되는 거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 아이는 작정을 하지 않았나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세상에. 네. 저 화장실 좀 하면서 자기 가방을 놓고 갔어. 당연히 직원 입장에선 오겠구나. 그걸 갖고 가면 의심할 거니까 놓고 갔는데 그 안에 든 게 좀 충격적이에요. 가짜 에어팟 같은 게 있고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2개도 아니고. 예, 1,000원짜리가 있긴 해요. 신발 엄청 오래 신었던 거, 신발 바뀐 거잖아요. 등등을 봤을 때는 처음부터 좀 의도하고 했던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신고는 좀 했는데 아직 손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요. 전혀 합의할 생각 없고요. 다른 데 가서도 저렇게 행동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제보를 했는데 사실은 금방 확인이 오늘 너무 잘 찍혔어요. CCTV 사실은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줘요. 본인은 알 것 같은데. 본인은 예. 가족들도 알 것 같아. 가족들도 알겠죠. 아니 가족들한테 엄마 나 오늘 붙임머리 했어라고 했을 거 아니야. 했을 거고 너 60만 원짜리 했니 혹시? 라고 엄마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너 신발 놔두고 왔어? 에어팟은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야 너 슬리퍼 그거 슬리퍼 미용실 바뀌었네. 거 아니니? 뭐 슬리퍼 바뀌었네. 얼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웃는 것 같은데. 저게 불러만 조금 다듬으면 지금 당장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매지가이로 계속 뚫어져라 보면 계속 보면 글쎄요. 어쨌든 간에 저 사람 사기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고요. 경찰에서 특정을 못 한다고 하지만 참 그 부분이 안타깝네요. 예, 뭐 나중에 혹시 저희 또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제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알아봐요. 영상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빨리 경찰서 가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자, 얼마 전 부친상을 당했는데 이 엄마와의 이 묵은 갈등이 폭발하면서 지금 엄마와 의절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는 따님의 제보입니다. 네, 일단 제보자는 40대 여성이고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제 결혼 후에 한참 동안 또 아이가 없었는데 또 생기지 않아서 고생을 또 오래 하셨다 그래요. 심지어 어렵게 임신하고도 3번이나 유산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걱정이 많으셨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제보자는 임신을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임신 후에 한동안 외출도 자제하면서 집에서만 생활해 친정에 못 간 지도 꽤 됐습니다. 그래도 아버지하고는 자주 통화했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대화를 했고요. 애 잘 크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무사히 출산해 아기 데리고 꼭 아버지 찾아뵙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산모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제보자님 걱정을 또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이틀 뒤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믿기 힘든 연락을 받았고요. 급히 장례식장에 갔더니 어머니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틀 전까지 아무 일 없이 통화를 했던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큰 충격. 자,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아빠 돌아가신 이틀 전에도 연락을 했는데 그 아빠가 집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병원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이제 임신 중이라 알리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나중에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빠가 아픈지 이런 걸 모르다가 장례 당일날 알았거든요. 제가 남편이랑 배불러가지고 같이 있는데 이제 집에서 잔다고 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집에서 그냥 좀 쉬다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교수님 그러니까 아유 지금 임신부한테 뭘 내 아프다는 걸 알려. 그냥 이러셨구나. 네, 정말 사랑했던 딸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죽을 만큼 아픈데도 임신한 딸한테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막 물어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원래 고혈압 이런 지병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갑자기 심해지면서 쓰러져서 몇 주간 병원에 있었다. 그런데 네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고 이렇게 금방 나빠질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딸은 뭐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연자실한 상태로 남편의 부축을 받아서 간신히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저녁이 됐는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엄마가 아우 내가 그동안 아빠 간병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엄마는 좀 집에서 쉬고 올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기가 막히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고모가 집에 이 빈소에 오셨습니다. 예. 오더니 아니 엄마 어디 갔니? 물어보더니 아니 니네 엄마는 병문안 갈 때마다 병원에도 없더니 이제 장례식장에도 없냐? 그렇게 물어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니네 아빠한테 내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웃기만 하셨다. 그러고 고모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난 네 아빠 그냥 간병하느라 힘들어 죽겠다. 난 빈소에도 난 집에 가서 잘래.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의 기막힌 행동은 이후에도 있었다. 따님 얘기, 제보자 얘기 더 들어보시죠. 저한테 요구한 게 엄마가 간병을 했으니까 아빠 명의 있는 집을 엄마 명의로 좀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단 한 번도 병실 올라온 적 없다고 하니까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했더니 간병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를 계속 구슬리는 거예요. 들들 볶는 거예요. 그 집을 달라고. 이게 임신 중에 있던 일이라 안 미쳐져요. 저는. 야, 이 친엄마가 이럴 수 있나요, 이게? 그렇죠. 너무 황당한 상황인데 집에서 그렇게 푹 자고 돌아와서는 대뜸 아빠 명의로 된 집 명의에 내 명의로 돌리는 걸 동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딸한테. 그래서 뭐지 하고 들어보니까 보통 부모 중에 한 명이 먼저 사망을 하면 자식들이 나머지 부모를 위해서 집을 준다더라까지 얘기를 합니다. 제보자가 너무 화가 나서 아니 고모한테 들으니까 엄마 제대로 간병도 안 했다며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간병했다. 가끔 병문안 온 고모가 뭘 아냐 하면서 도리어 난리를 쳤고요. 장례식 내내 옆에서 아주 그 임신한 딸을 들들 볶고 구슬리고 괴롭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뭐 일단 간병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약간 주장이 충돌하니까 그렇죠. 그렇다 치고 장례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야, 네 아빠 명의로 돼 있는 집 이 엄마한테 좀 돌리는데 동의 좀 해줘. 이게 빈소에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특이하죠. 그래서 친엄마 맞냐 이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옛날로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행동을 좀 말씀드리면 밖에 나가면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딴 데 가서 술 먹고 돌아서 자고 새벽까지 먹고 아침까지 자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대신 해가지고 제보자 머리 묶어서 학교 보내기도 하고 분식집에 김밥을 사서 도시락에 싸주기도 하고 또 엄마가 사고 친 경우도 좀 많다고 해요. 술 먹다가. 그래서 아빠가 수습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합니다. 사고 치면 조금 아빠 눈치를 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또 돌아왔고요.
둘이 이제 크게 싸운 적도 많았다고 술 이 이런 것 정도면 때문에 갈라쓰고 뭐. 이혼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빠가 이제 이런 말 했대요. 그래도 널 낳아준 걸 생각하면 뭐 못할 것도 없다라고 아버지는 참고 버텼다고 합니다. 딸을 위해서요. 야, 네 엄마 문제 많지만 그래도 널 낳아준 엄마 아니냐 하면서 버티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속을 엄청 많이 썩이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니고요. 기가 얇아서 사기도 많이 당했고요. 다단계로 인해서 돈을 날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누가 봐도 사기인데 여기에 또 제보자 등록금을 넣었다가 돈을 다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평소 엄마 때문에 술을 입에도 안 되는 아빠가 등록금을 다 날린 사건이 벌어진 날 혼자 술을 드시는 모습을 봤다면서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을 그때 처음 봤다고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사고를 치고 한동안 연락도 안 되고 잠수를 타버렸는데 그때 제보자가 제발 아빠를 위해서 이혼을 해라 설득을 했지만 아빠는 고개를 저으면서 제보자 손을 꼭 잡아줬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부모의 이혼이 나중에라도 그 딸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흠이 될까 봐 걱정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 따님이 제보자님이 아빠 엄마랑 갈라서 막 그러셨었구나. 아이 근데 세상에 장례식에서 그 쌓였던 게 터졌네. 네, 그러니까 제보자는 아빠가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엄마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평생 아빠 속썩이고 힘들게 해놓고 일말에 미안함도 없는지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냐, 정말 괘씸하다 이렇게 전했고요. 아빠를 생각하면 제보자 몫의 상속분을 좀 주장을 하고 싶은데 나 엄마랑 더는 엮이지 않고 싶어서 좀 포기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좀 많이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좀 이 연을 끊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그 무슨 뭐 절연각서 이런 거 뭐 효력이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또 필줄이 있기 때문에 부양할 의무는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절연각서를 쓴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두면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절연각서 아니라도 뭔가 어떻게 하겠다고 만약에 기재를 한다면 약간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최근에 이제 어떤 뭐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도 다뤘지만 어떤 가수분의 또 가족사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야, 이런 경우가 있구나 진짜. 네, 이제 종종 정말 친엄마가 만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자식을 괴롭히는 엄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딸은 안 그래도 아빠가 정말 너무너무 좌상하고 좋던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신 거에 대한 충격과 애도 기간이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쌓여던 엄마에 대한 분노나 배신감 이제 이런 게 폭발한 상태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어머니는 너무 좀 미숙하고 좀 충동 장애의 문제, 충동 조절의 문제도 있는 책임감도 어머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얘기하셨듯이 사실은 이 천륜을 뭐 끊을 수도 없는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이 집을 다 넘겨주고 엄마를 그냥 완전 절연하겠다 이런 것도 저는 그렇게 지금 임신 상태잖아요. 유산을 많이 하시다가 몸도 마음에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뭐 집 문제는 법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엄마와는 심리적 거리를 두시는 걸 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께서도 원하신 게 정말 딸이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거였잖아요. 엄마는 잠시 좀 거리를 두시고 이제 자식을 낳아서 행복한 그 본인의 삶에 치중하시고 건강을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